대학교 구미병원 응급의학과 강인구 교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병원 전 스프린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시국이 종료가 되어서 여러분 직접 뵙고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 스프린트의 개요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원 전 단계의 부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프리호스피탈 스프린트라고 하니까 병원에 오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119 대원분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목이 되겠고요.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목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경추 부목, 척추 고정하는 법, 그 다음에 척추 고정하는 부목, 골반 고정하는 부목, 사지 부목,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 등을 고정하는 부목에 대해서 뒤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 부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값이 비싸면은 병원 전에서 쓰는 건데 조금 꺼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좀 싸야겠어요. 그리고 적용이 아무래도 쉬워야 합니다. 적용하는데 뭐 전문의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거나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난감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막 외워야 되거나 이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형도 좀 쉬워야겠죠. 아무래도 신체 사이즈라든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형이 어느 정도 용이해야만이 적용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면은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야 되겠고요. 다른 고정장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다른 고정장치 연동성, 범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연동도 어렵다거나 하면은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부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현장에 막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감전될 위험, 홍수로 집에 막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구조를 하면서 부목을 적용하실 선생님은 안 계실 거예요. 심폐소생술 상황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잖아요. 병원 전 부목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뭐 폭발 일부 직전 이런 상황에서 부목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장 안전 최우선이라는 사실. 자, 내가 이제 고정을 하려고 부목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내 이거를 딱 써야겠다 마음을 먹은 상황이라 그러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맥박 운동 감각입니다. 고정하려고 하는 원위부. 만약에 팔꿈치를 고정하려고 한다면 손목이라든지 손바닥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맥박, 운동, 감각, 디지털 센서리, 모터 센서, 펄세이션 확인하라고 그러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고정을 하면서 골절 부위가 틀어지면서 전이가 악화된다거나 혈관 손상, 신경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목을 적용하기 전, 비포, 그 다음에 부목을 적용한 후, 애프터가 되겠죠? 비포 애프터의 맥박, 운동, 감각을 확인하시고 기록을 남겨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목을 적용하기 전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의복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복을 제거를 해서 상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출혈이나 상처를 놓칠 수가 있고 골절 변형을 초기에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옷 뒤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경우에 이렇게 모르고 이송을 하는 경우에 손상이 더 악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을 제거한 후 수상 부위의 전면, 후면을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듯이 반지 같은 경우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 상처라든지 타박상으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반지가 토니켓처럼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링 토니켓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제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지를 잘라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의를 구하고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목을 적용하실 때 적용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상처 부위라든지 골절 부위라든지 변형이 된 부위에 적절한 패딩을 적용을 해주시는 게 혹시 모를 추가 손상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의 통증도 방지를 해주니까요. 적절한 패딩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외의 고려사항인데요. 만약에 구조 환자가 심정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부목을 적용하실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압박과 기도 확보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병원으로 당연히 이송을 먼저 해야죠. 어떤 처치도 심폐소생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 적용을 통해서 고정이 실패를 했다. 내가 부목을 적용을 했는데 고정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고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 아니다. 그냥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답이 뭘까요? 정답은 재시도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답니다. 병원 이송을 늦추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겠어요. 이제 부위별 병원전 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추부터 알아볼게요.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당연히 경추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기도 확보입니다. 기도 확보를 할 때는 보이시듯이 조 스러스트 매뉴버를 사용을 하고요. 경추 손상 여부를 모른다, 확인이 안 됐다 할 때는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정할 수 있는 부목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브레이스가 됐든 시칼라가 됐든 이런 부목이나 보호대가 없다면 그림처럼 손으로 직접 목을 잡고 환자를 이송을 해주셔야겠어요. 추가적으로 기도 확보를 할 때 성인과 소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소아는 머리 크기가 성인보다 크기 때문에 중립 포지션,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줄 때 어깨 뒤에 저렇게 패딩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베개를 받쳐주는 것이 좋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맡에 이불이나 베개를 놔서 중립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기도 확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필라델피아 브레이스인데요. 그림처럼 프론트가 있고 백, 앞과 뒤로 인쇄가 돼 있어요. 프론트가 앞이고 백이 뒤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1, 2, 3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뒷판 대시고 앞을 감싸듯이 해서 벨크로 찍찍이 있죠. 찍찍이를 쫙 붙여서 고정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아주 가끔 앞뒤가 서로 바뀌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프론트, 백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추 고정에 예외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경추 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는데요. 쭉 보면은 목에 통증이 없어야 되고 앞통, 눌러서 통증이 없어야 되고 목에 불편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11세에서 65세 사이, 의사 표현을 본인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연령대가 돼야 되고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요. 감각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중독, 즉 술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중독이 명확하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명료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발 부위 손상, 장골,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위의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 엔드예요.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경추 고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추 고정 다 교통사고 나면 보통은 다 채우고 이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추 고정하는 것도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 나온 환자가 있고 누워서 있는 환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걸어 나온 환자, 내가 걸을 수 있다 하는 환자를 이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쭤보는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해서 백보드를 적용을 하고 이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종종 119 그 대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송된 환자를 보면 앉아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환자분 말씀드려서 구급차에서는 되도록이면 누워서, 뭐 백보드를 적용하기 좀 그런 상황이더라도 누워서라도 오는 게 더 환자분들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가 이제 눕혀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로고르 방법이라고 해서 통나무 올리기 방법이 있죠. 한 분이 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경추 높이를 저렇게 맞춰서 백보드로 뒤로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 굴리기법 적용하면서 경추 보호대 혹은 척추 보호대를 백보드를 대면서 이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ED라고 줄여서 부르는 건데요. Kendrick Extrication Device, 척추 고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뭐 부품들이 굉장히 많죠. 부속품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려면요. 지금 119 대원분이 911인 것 같은데 그 앉은 자세에서 이대로 뒤로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밀어 넣으면서 경추도 보호하고 흉추, 요추까지 이렇게 감싸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경추부터 흉노추까지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고 환자한테 적용하기가 참 좋은 척추 고정 장치가 되겠어요. 이렇게 앉은 자세로 할 수 있으니까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면서 바로 위에다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브레이스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부위별 병원전 고정 장치 골반 알아볼게요. 대퇴부 통증 호소하시는 환자분 중에 대퇴골두 탈구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노령 인구,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케이스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탈구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리를 제일 왼쪽 그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대퇴골두가 앞으로 빠진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환자가 되겠고요. 저렇게 다리를 중간 사진 사진 보시면 다리를 안쪽으로 부끄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퇴골두가 엑스레이 사진처럼 뒤로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빠지던 뒤로 빠지던 지금 베개를 다리 밑에 넣어서 그 백보드 판을 이렇게 감아준 상태로 이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 골절 고정인데요. 현장에서 골반 뼈가 뭐 만져지거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A 사진처럼 골반 고정 장치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다거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B 사진처럼 침대보라든지 이불을 이용을 해서 클램프로 고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C 사진을 보시면은 엑스레이 봤을 때 오픈부 프랙처죠. 책을 펼친 것처럼 골반골이 쫙 펼쳐져 있는 골절인데요. 이것을 A나 B처럼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오픈부 프랙처 상황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된 사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샘 슬링이라고 해서 적용을 쉽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2명이 필요하거든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드드득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골반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의복을 다 벗겨놓고 멍이 든 부위가 딱 보니까 골반 아니면 대퇴골 상부가 의심이 되죠. 골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샘슬링으로 편하게 손쉽게 고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전 부목, 사지 부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견인 부목, 종종 응급실로 견인 부목해서 들어오시는 경우 있는데요. 넓적다리 체간골절, 그러니까 피머 인터트로칸터 프랙처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목이 됩니다. 과견인을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병원에서는 여기에 추를 달죠. 추를 달아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과견인으로 인해서 신경손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kg 이상의 견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119 대원분들이 응급실에 올 때는
그냥 고정의 목적으로 골절이 있을 때 고정의 목적으로 이렇게 견인 부목을 사용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견인 부목에 금기가 있는데요. 골반이 골절됐을 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대퇴골 상부 골절, 넓적다리 체간이 아닌 대퇴골 상부가 골절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골절이 굉장히 심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요. 하지 종아리 3분의 1 아래가 골절됐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열린 상처가 심하게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장에서 빨리 이송해야 될 때는 굳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기예요. 철사 스플린트, 와이어 스플린트인데요. 딱 보시듯이 강력한 고정력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적용은 매우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엑스레이 촬영 전에 더 강한 고정을 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와이어 스플린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부목인데요. 진공 부목 하고 난 다음에 응급실 오시는 경우 많죠. 아래다리뿐만 아니라 팔, 경추 고정도 가능해요. 목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만 맞으면. 그리고 진공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특수 장비로 공기를 빼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있던 파츠들이 쫙 모이면서 다친 부위를 꽉 감아주게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팔에 한번 감아봤는데요. 마치 그 프로레슬러 헤드락 걸린 기분이 꽉 들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공기 부목은 진공 부목과는 반대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고정력을 얻는 부목이죠.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요. 에어 펌프를 사용해서 공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고도라든지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력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또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적용하기에 편리하고요. 다친 부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는 부목이 되겠습니다. 어깨나 상완골 골절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팔걸이와 함께 어깨 붕대, 스웨이드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어깨 붕대를 사용을 할 때는 다친 부위 쪽을 감아 주셔야 됩니다. 반대 부위를 감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넘어지면서 전완부 골절, 손목 골절 되셔서 오시는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림처럼 알루미늄 스플린트로 성형을 해서 저렇게 간단하게 붕대를 감고 내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붕대를 칭칭칭칭 감아서 오실 수도 있어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알루미늄 스플린트가 되는데요. 발목, 긴 다리, 아래다리, 팔, 윗팔, 아래팔, 팔꿈치 모두 성형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돌돌돌 말려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알루미늄 판이 들어있어서 성형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다 성형을 해서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이라든지 하지 골절 돼서 오시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이 사진은 틴티넬리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앵클, 스프레이 있는 환자 혹은 라테랄 말레울로스 프랙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목만 감아주는 앵클 스티럽 스플린트를 이렇게 기성품이거든요. 기성품으로 적용을 해주면 깔쌈하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클 스티럽 스프린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고정력을 갖겠죠. 이제 손가락 손상인데요. 손가락 손상인 경우에는 알루미늄 스플린트, 알루미늄 부목을 길쭉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겨있죠. 이것을 정형외과 가위로 잘라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형이 쉽고 손가락 손상에 적용하기 너무 좋아요. 열상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인대 손상 있는 경우에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단점이 있다면 엄지손가락 손상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할 수 없고요.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는 손가락에 익스텐서 텐던, 디스탈 익스텐서 텐던이 끊어지는 경우 말레핑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말레핑거를 고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골절이라든지 타박상을 입은 상황에서는요, 알루미늄 부목이나 이외의 부목이 없는 경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요, 버디 테이핑만으로도 훌륭하게 고정이 가능해요. 이 버디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죠. 양 옆에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부목으로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디 테이핑만으로도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골절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장 왼쪽 사진 보시면 테이프로만 두 손가락을 감았는데요. 두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패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거즈라든지 솜으로 패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정력이 강하지가 않고 테이프가 젖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고정 목적으로 사용은 권하지는 않아요.